현재는 이과가 없습니다. 이과 수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친구들도 과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이과 친구들도 통합사회를 수능에서 쳐야 됩니다. 진로 선택도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이제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9명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5등급제 하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공독수학, 타이거수학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수학이 많이 변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신이 5등급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공부야 뭐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데 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게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잘 대비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수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공통수학 1이 이제 과거에는 뭐였죠? 과거에는 수학상이죠. 그죠? 수학상. 그 다음에 이게 공통수학 2가 수학하였습니다. 대수가 무엇이냐면 수원, 미적원이 수2. 그럼 얘가 미적2죠. 미적2가 현재 고등학생 고3 친구들이 하는 게 미적분입니다. 그죠? 이과 친구들만 하는 거죠. 여기도 써놓아야겠네요. 이게 이과 친구들만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문과. 그러니까 자, 이 네 과목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과거에는 이 미적분 2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확통은 문과 친구들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과거에는 문과는 확통, 그 다음에 이과는 미적2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현재는 이과가 없습니다. 이과 수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 확통을 공통으로 공부를 하고 수능을 칩니다. 해서 실질적인 문과 이과의 차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원, 뭐 물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건 문과 친구들은 경제 선택하고 그죠? 아니면은 세계 지리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과 탐구 과목, 이과 탐구 과목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사라졌고 문과 친구들도 과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이과 친구들도 통합사회를 수능에서 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문과 이과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근 외고에서 대학을 많이 잘 못 갑니다. 이 대학을 왜 많이 못 가냐면은 수학이 이제 통합이 돼버렸죠. 문과 친구들도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나형 시절에는 정시로 대학을 되게 잘 갔습니다. 그렇죠. 문과 친구들끼리만 수학을 경쟁해가지고 대학을 갔을 때는. 하지만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예. 꽃이 지고 나서야 이제 그때 시절이 정말 좋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과 친구들이 대학을 많이 잘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정시로 많이 생기면서 이제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아무튼 자, 문과 친구들도 과학을 선택해야 되고 수능에서 이과 친구들도 사회를 선택을 해야 한다. 공통으로 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적분이 빠졌다. 미적 1, 2로 나눴지만 실질적인 현재 미적분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네,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아직 이게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나와 있냐면 10년 주기로 건들지 말자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 수험생들이나 이제 학교나 대학이나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교과 교육 발전 계획을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제가 사이트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쵸?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거니까, 그쵸? 시행령 이렇게 그쵸? 제정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3월 달이 돼봐야 알겠죠. 근데 뭐 수능을 2번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될지도 고민 중인 것 같고,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 이제 2025년 3월에 어떻게 발표할지를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은 그렇게 바뀌었다 치고 이제 내신 5등급제, 그 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이 사라지고 다 상대평가가 됐을 때, 자, 어느 곳이 선호도가 올라갈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고민이 많이 되죠.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영재학교 과학고는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네, 의대를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그죠? 의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사고에 가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사고란 자유형 사립고 중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를 바로 전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고 같은 경우는 전사고가 아니죠. 그죠? 자사고죠. 자유형 사립고. 그랬기 때문에 수학 의대를 가고 싶고 의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전사고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외고를 갈지 아니면 그냥 자사고를 갈지 일반계고를 갈지. 사실 이거 1번, 2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하지 않죠.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 그냥 집 가까운 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좀 한다. 그럼 나 외고를 갈까? 나 문과 쪽으로 대학을 갈 건데, 어떤 게 맞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신 5등급제가 되었어요. 내신 5등급제가 됐다는 것은 제가 표를 일부러 좀 이런 식으로 맞춰봤는데 1등급이 몇 퍼센트? 10%입니다. 이게 다 퍼센트입니다. 단위가 퍼센트인데 쪼로로록 여기 2등급에 좀 걸치죠. 옛날 2등급이 11%였으니까. 그 다음에 34%가 이쯤에 걸칠 겁니다. 네, 중간쯤 걸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됐죠? 3등급대가 나오면은 그렇죠? 10개 대학 안에를 자사고에서는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등급 때는 나와야지만 일반계 학교에서 인서울을 할 수 있다. 3등급 후반에도 인서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현재 등급으로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최소 이제 2등급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3등급을 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 34%니까 그쵸? 좀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후반이다. 그럼 2등급 때는 무조건 2등급 중반 때는 맞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스카이를 가고 싶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어때요? 2등급 때는 맞아야지만 이제 스카이를 이제 수시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받아야지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신 5등급제가 이제 3등급에서 이제 한 등급씩 더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과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9등급제, 위에서 본 9등급제였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절대평가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A를 줍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제 기하 같은 과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평가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내신 시험 기간에만 딱 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시험 기간에만 기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왜냐면 대부분 A를 주니까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시수도 많고, 그다음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것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하였다? 다 진로 선택도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이제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사회과학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절대평가인데, 어쨌든 대부분이 뭐다? 상대평가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죠? 다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거에 만약에 좀 조금 네 과목을 시험을 친다라고 했을 때 네 과목이 만약에 상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다음 네 과목이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여기만 공부를 해야겠다. 그죠? 네 과목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버리는 건 아니지만 약간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의 의의를 두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절대평가 과목 자체가 평상시에 수행평가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었으면 일단 학생 체감하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8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신 대비하기가 좀 빡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사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과목이 많다라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 학교 공부 좀 잘하는 학교구나도 알 수 있겠고, 많은 거를 다양한 경험을 하는구나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거를 좋아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가 이제 서울대가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물리 2 당연히 이제 상대 절대평가였죠. 옛날에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었는데 이게 몇 명 선택하겠습니까? 뭐 15명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1등급이 몇 명이었죠? 바뀐 거가 이제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재수가 없어서 9명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5등급제 하에서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2등급 나오면은 스카이를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가 유리할까요? 약간 진로 선택 과목이 좀 적고,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은 상대적으로 전사고에 비해서 좀 관심이 덜한 학교가, 과목이 적은 학교가 관심이 좀 덜한 학교겠죠. 그런 학교들이 좀 유리하겠죠. 일단 학생 수가 많아야 돼요. 이런 거 30명 정도 돼가지고 뭐 3등 정도 나와야지, 1등급이 3명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힘들죠. 이렇게 돼야지만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입장에서 상대평가 과목이 이제 완전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고등학교 1, 2, 3년 내내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내신 공부만 해야 된다. 과목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대비해야 할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내 내신 대비를 해야 되고, 정시 준비할 시간이 정말 적어졌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엄연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신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계속 자요. 그런 친구들에게 평가를 더 좋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듣고, 물론 수학을 잘해야 되겠죠. 수학도 잘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암기, 수업 시간에 얼만큼 성실했냐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게 학생들의 역할이고 또 제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3년 내내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좀 상대평가보다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상대평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고3 내내 내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능 대비는 진짜 3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국어 80분, 모의고사 하나를 치는데 80분 걸리죠. 그 다음에 수학 10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평가 빼면 50분. 이거 합하면 대략적으로 3시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하면 2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5시간 내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3 학생 말고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는 매일 수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한 친구들이랑 내신 대비만 계속해서 했던 친구들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시로 대학 가기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상대평가로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 선택자가 20명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1등급 10% 줘도 1, 2등. 등급을 잘 받으려면 인원수가 많고 과목이 적은 학교가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자사고 같은 학교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떠한 생각도 없었다. 지금 현재 중3인데 어떤 생각도 없었다. 저는 그러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입시 체제에도 관심도 없었는데 어떤 대비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나 아니면 전사고를 지원을 한다. 상대평가 내신을 대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1등급이 이렇게 4과목이 나왔어요. 한 과목만 6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 친구 평균 등급이 몇이죠? 2등급이죠. 그렇죠? 평균 등급이 2등급.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아주 잘 계산 빠르죠. 전체 10 나누기 오니까 2등급. 이 친구 사실 1등급이 공부 잘하는 학생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 학기 내신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평가가 정말 무섭는데 어떠한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학, 과학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계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하나만 더 이제 여기 외국 국제고에서 몇 명이 좋은 대학교를 갈까? 좋은 대학교가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카이 서성한 이상을 몇 명이나 갈지. 그럼 일단 외국 국제고가 몇 명인지 좀 살펴보면은 이제 6,7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7,0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인원수를 좀 살펴보면은 적어도 외국 국제고에서 2, 30%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 그쵸? 실제로 이렇게 해서 외국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실제로 서성한 이상을 갑니다. 이 정도 내신는 등급을 받으면. 그래서 최근에는 대학을 잘 못 가요. 왜? 수학 나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진짜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정시로 더 가기 힘드니까 외국 국제고에서 서성한 이상을 가는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를 가도 3, 4, 5등급이면 나한테 안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상대평가면 반드시 못한 학생들이 생깁니다. 해서 이 상대평가의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2, 30%면은 중앙고나 이화여고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정도 내신 성적 받는 친구들이 서성한 이상도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또 메리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국제고나 외고 같은 것이. 해서 어, 이번 시간에 예, 수학 과목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문이과 다 통합해서 공부해야 된다. 내신 5등급제 되었다. 상대평가 되었다. 상대평가 만만치 않다. 이것을 인지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